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금리 상승, 물음표입니다. 금리가 상승, 그리고 다가오는 냉전 시대. 다음 주도 업종은 과연 어디가 될 거고, 우리가 어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들과 다른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상혁 과장님이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죠? 20대 같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20대 같대요? 네. 감사합니다. 멋지시다는 분들이 동일이 아버지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디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조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진행해 볼 거예요. 뭔가 좀 샤프해지신 듯한 느낌이. 원래 샤프하시죠? 네. 샤프하시고. 네. 자, 그래서 다음 주도주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금리나 지금 산적해 있는 어쨌든 악재들을 시장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건지 좀 보죠. 금리라든지 또 뭐 새로운 얘기들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 방송이 한 2주마다씩 나오니까 네네.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하루하루가 워낙 휙휙 바뀌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면 내일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최대한 돈을 벌 수 있게끔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판때기부터. 일단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미국 ISM 제조업 지표 중에 가격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가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을 해도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C와 같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연장될 걸로 보았던 SLR, 이것도 이제 31일까지 이제 종료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SLR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아시겠죠? 아이고, 알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SLR까지 알아야 돼.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주식하려면 알아야죠. 네. 이 은행 자본 규제인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적용이 됐던 규제로서 중요한 금융기관은 5%의 그런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자 이 규제를 좀 완화해줬어요. 그러면서 은행 자산에 미국의 국채 또는 연준의 지주는 좀 제외토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한테 더 많은 국채를 좀 살 수 있게끔 룸을 좀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완화시켰던 이런 은행 규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건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때 나온 지금 이제 SLR을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종료를 하겠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때의 금융시장을 우리가 금융시장의 반응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이 규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가 대거 투매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건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채를 이제 은행들은 팔아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실제로 SLR을 연장을 안 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금리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안정화를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은행들은 계속적으로 국채를 이제 더 팔아야 되니까 국채를 더 판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인데 어째 그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이제 금리가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미국 은행들이 이미 연장이 안 될 것을 알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벤트가 모일 몇 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날 딱 12시 자정부터 매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미리미리 매도를 해서 준비를 하죠. 즉 2월 중순부터 미국의 시장금리가 좀 빠르게 좀 올라왔었는데 아무래도 SLR 완화 종료를 앞두고 상업은행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좀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왔던 거고, 아무래도 시장은 항상 한 박자 빨리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SLR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은행들이 미리미리 국채를 좀 매도를 했고, 그리고 막상 이제 그 이벤트가 딱 발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국채 매도는 미리미리 팔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SLR 연장이 종료된 지금부터는
역으로 의외로 한동안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뛰었던 금리가 이벤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걸로 보이세요? 하락할 것 같으세요? 올라가는 거 받아들여야죠, 이제. 그죠? 네. 시장 금리가 앞으로 예.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한다는 거는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다 시장 금리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도 물론 이제 2%까지 올라간다, 2.5%까지 올라간다, 뭐 그 전망치야 조금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증권사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객장에서 증권사 다른 직원들이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랑 통화하는 거 보면 다 금리가 올라간대요. 다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고객님. 역발상으로 이제 안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네. 이 금리 상승이라는 요소가 더 이상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상수야, 이제. 그렇죠. 이제 네. 상수로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행동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상승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재료이고 실제로 금리가 상승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 얘기는 어쩌면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논리의 가장 극점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 분명히 맞이한 건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도 좀 물음표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금리라는 변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 부분, 상당기가 앞으로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났네? 금리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판때기 하나 봐야 돼요. 네. 또 하나의 판때기 봐야 되는데 어떤 걸 보냐면 이번에는 알래스카로 한번 가볼게요.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 며칠 전에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바이든 체제, 행정부 체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었단 말이에요. 1박 2일 동안 모두 3차례의 회담이 열렸고,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있은 직후 미국과 EU가 중국과 이제 회담이 있은 직후 미국과 EU가 입이나 맞췄듯이 인권 문제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죠. 사실 이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EU하고 중국은 사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부터 7년간을 끌고 왔던 포괄적 투자 협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EU는 해당 협정을 통해서 중국 내에 뭐 자동차라든지 뭐 통신, 금융,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지 기업과 합작 법인 없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을 했어요. 이게 중국이 EU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거든요.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 현지 기업하고 50대 50 합작 법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합작 법인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중국 애들이 그 합작 법인의 기술력을 다 빼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안 그러고는 합작 법인이 아니고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중국이 큰맘 먹고 EU한테는 합작 법인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둔 거예요. 빗장을 열어둔 건데 그만큼 EU한테 호의적으로 베풀었거든요. 중국은.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미국이 자신들 압박을 하니까 EU라도 유럽이라도 자기네 편을 끌어안아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지금 EU하고 다시 친해지면서 중국의 압박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꼬투리로 삼아서 신장 지역의 중국 고위 인사 4명하고 군 관련 단체 한 곳에 제재를 이제 단행을 했거든요. 지금 엊그저께 바로 단행을 했습니다. 제재가 나왔는데 아마 중국도 EU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이제 이게
한성격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한한령 얼마나 세게 당했습니까? 뒤끝 이게 있죠. 뒤끝이 장렬이에요. 얘들이 아주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중국 애들은 진짜 양아치 기질 좀 많거든요. 예. 일본으로 이제 일본한테도 히토류 수출 제한도 걸었었고, 노르웨이한테는 연어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최근에는 호주한테 이제 와인 수입도 이제 금지하고, 얘네들 뒤끝 장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이 EU한테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보시면, 제가, 이게 왜, 보시면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서방은, 미국, EU, 캐나다, 영국, 이렇게 한 팀을 먹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를 이제 한 편을 만들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극명하게 양쪽으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중국 시진핑한테 뭐 서한을 보냈더니 뭐 이런 친필을 보냈더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양분화되면서 성적이 이런 부분은 좀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있는데 이렇게 양분화 된다는 거는 결국 어느 한 곳에 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인데 아무튼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겨루기가 지금 치열하게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